자, 이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비밀요원 신상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좀 책임 공방이 뜨겁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막았느냐,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 황당하게 우리나라에선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21대 국회 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지만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 이런 기사를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반박을 했습니다. 이 한 대표의 발언이 명백한 거짓이다. 사실 왜곡이다. 당시 법무부는 개정안 처리를 주장했지만 법원행정처가 적용 기준이 모호해지고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고 반대해 논의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거를 왜 느닷없이 우리를 공격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신조 대변인 어떻게 봐요? 이 문제는 여야 할 거 없이 대동단결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논쟁의 수단으로 되는 것이 저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이러한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게 지금까지 있었던 국정원의 사실상 무력화 그리고 안보 불안을 초래한 주범이자 당사자는 민주당이에요. 문재인 정권 때 다들 아시겠지만 국정원법을 개정해가지고 대공수사권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발의해가지고 국정원의 조사권까지도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국정원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고 허울뿐인 국정원으로 만들었었던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 지금 와서는 이러한 식의 주장을 한다? 저는 이건 국민들께 석고대죄를 먼저 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설전 변호사. 네. 이거 어떻게 봐요? 서로 공방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공방할 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김민석 의원이 아침 인터뷰에서도 이것은 뭐 윤석열 정권에서 일어난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단문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이것도 뭐 모르고 있다가 우리 쪽에서 국정원에서 해커가 북한을 해킹하다 보니까 이 발견이 돼가지고 알게 된 거잖아요. 이게 3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대우해양조선에서 잠수함 설계도가 해킹 당해도 빠져나갔는데 그때는 또 몰랐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국정원인지 하여튼 정보기관에서 북한 컴퓨터를 해킹하다 보니까 웬 잠수함 설계도가 나와가지고 알게 된 것이거든요. 이번 사건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거니까 그렇게 탓을 할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뭐 여야가 탓을 하는 것은 진짜 무의미한 공방이고요. 오히려 정보 체계, 정보 기관에 대한 체계를 다시 한번 확립을 해야 되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어떤 추진을 하고 있었던 국정원에 대한 대공수사권 박탈이라든지 뭐 이전 문제, 경찰청으로 이전 문제라든지 이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특히나 간첩이라든지 그게 간첩이 적국,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간첩뿐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산업비밀, 산업정보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나 중국이라든지 다른 외국으로 같은 우방국이 미국으로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산업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누설을 막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간첩과 관련한 방금 말씀드렸듯이 간첩죄와 관련해가지고 적국을 왜 외국으로 바꾸지 않았냐, 그래서 처벌이 약한 거 아니냐라고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민주당 탓이라고 저는 탓을 하는 한동훈 대표의 워딩은 조금 틀린 부분들,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 민주당 쪽에서 준비를 한 것도 있고 최근에 위성락 의원이 발의한 것도 외국으로 바꾸자고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위성락 의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가지고 당연히 외국으로 바꾸자는 거에 여야 지금 이견이 없습니다. 일단 이거 바꾸고요, 개정을 하고 오히려 지금 정보기관의 자체 누수를 막아야 될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로 크로스 체킹을 해서 막아야 될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보완할 것인가. 그리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 지금 무너진 군 정보사의 어떤 블랙 요원 리스트가 지금 다 공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다시 만들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뭐 설 변호사 얘기 들으니까 이제 간첩의 개념을 확장하자는 데는 뭐 여야가 생각이 같은 것 같은데. 다만 이번 사건 나면서 민주당이 이제 안보 괴멸 사태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공세를 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적국이라는 게요. 요즘 국제 정책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일본의 누설 하나, 중국의 누설 하나 간첩을 맞아요. 따라서 이제 외국은 맞는데 제가 보니까 4번 발의됐는데 한 번은 이제 국민의힘 조영원 안도 있고 3번은 이제 민주당에서 발의했는데
근데 통과를 막은 거는 민주당이 맞아요. 그러면 이게 간첩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고 예. 민주당이 막은 건 맞습니다. 예. 저는 이번 국회에 그럼 빨리 외국으로 개정하면 되잖아요. 예. 이제까지 민주당이 책임 있고 빨리 개정하고요. 또 의석도 다수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요. 여야가 지금 이게 이설이 없다잖아요. 외국 바꾸는데 빨리 개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정원이 수사권만 박탈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조사권까지 박탈하려고 지금 또 법안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국정원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건 똑같거든요. 따라서 국정원이 그 대공 수사권이나 조사권도 이게 좀 의논해봐야 됩니다. 네, 정 기자님. 네. 우리가 시사일본지에서 간첩죄를 다룰지는 몰랐는데 아니, 이거 근데 간첩죄 개정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이건데 이거를 그냥 그 착종시켜서 보면 오류가 생길 수 있어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에 저희가 수미테리 사건에서 보듯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블랙 요원들 다 뭐 파리에서 명품백 사고 뭐 이런 거 다 촬영해가지고 수미테리한테도 우리는 그냥 그 CIA 출신의 대북 전문가로 알고 있는 어떤 연구자로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이제 간첩죄를 적용해가지고 이제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보면 이제 산업 스파이 같은 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반도체 네. 기술 같은 것을 해외 기업에 유출하거나 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에 국정원이 이제 해외 수사팀에서 문제 삼고 처벌받고 이런 사례들도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사실상 해외 정보, 해외 파트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정치 개입 소지가 있는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서 경찰로 넘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중국으로 갈지 일본으로 갈지 미국으로 갈지 영국으로 갈지 북한으로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반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외 정보 파트를 강화하는 것이 옳다. 근데 느닷없이 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앞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 그 과거에 홍영표, 김영주, 이상원 의원 등이 이 적국을 외국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네.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이 내용은 사실상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리하면 된다라는 걸 누가 얘기를 했냐면 법원행정처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이런 입법 발의를 해도 법원에서 제동을 걸면 이게 추진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잘못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안 됐던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이라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한다면 법원을 설득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